지금 저녁 7시 반인데 어둑어둑해지네요. 여긴 서울 광장동과 구이동 사이에 있는 광진 숲나루라는 근린공원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공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기온은 1, 2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열대야죠. 요즘은 어떤 지자체든 녹지 조성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좋은 공원들이 많죠? 전체 녹지 면적의 총량은 유럽이나 북미에는 못 미치지만 디테일한 조경기법이나 편의시설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는 것들도 많지요. 외국은 잔디밭 등 일광욕이나 피크닉으로 활용하는 녹지 공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나무 그늘을 중심으로 앉아서 쉬는 공간이 필요하죠. 살아있는 수목과 식물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해야겠죠. 우리들이 낸 세금이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다른 복지 및 주민 지원 사업들은 내가 대상이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지만 녹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으니 좋죠.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보다는 도심 녹지가 시민 행복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도시 여러 곳의 녹지 비율과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녹지 비율이 높을수록 신도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때 헬스장, 수영장 등 특정인들을 위한 시설보다 꽃나무 더 심고 벤치 몇 개 더 놓는 것이 전체 주민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결론이죠. 여기 이 공원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더라도 이곳을 이용하거나 지나는 주민들은 우리 동네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도표는 세계 도시별 1인당 공원 면적을 비교한 표인데 서울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지요. 물론 서울이 산림공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서울의 산에 올라가면 너무 부러워하죠. 산악이 없이도 우리의 근접한 뉴욕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일본 도쿄는 녹지적으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2000년대 들어와서 도시에 녹지를 건설할 때 전시행정이다 뭐다 비판이 거셌지만 여러 정책 중에서 지금까진 아마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건 단연 녹지가 최고고 지구환경에도 일조했죠. 중동의 오만 보셨을 거예요. 허구한 날 홍수입니다. 산만 있고 숲이 없어서 그래요. 조선시대부터 60년대 이전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건 전쟁이 아니라 홍수였죠. 시산치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녹지 공간을 조성 안 했으면 지금은 주민 반대로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교통통제에 가며 대토목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투리 공원이나 만드는 정도죠. 이 작은 공원에도 곤충도 많고 새들도 많이 찾아와서 우리가 자연의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한국은 선진국이라 중국처럼 자연명승지에 유리다리 놓고 모험기구 설치하는 몰상식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발상을 안 합니다.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을 모두 무마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가 더 국토와 환경이 파괴되는 건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환경재앙은 매년 더 심해지고 있죠. 물과 토양은 다 썩어가고요. 조선족들은 중국이 발전됐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70년대 사람들도 아니고 정신 차리세요. 정부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젊었을 때는 여름 이맘때만 되면 바캉스 강박증이 있었죠. 남들 가니 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먼 거리를 차를 몰고 고생해서 가서 많은 인파 속에 섞이면 더 더웠어요. 그래도 가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 가봤고 장거리 운전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작은 공원에서 이렇게 소확행도 좋아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때 해외여행이나 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갈까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뵙죠.